네, 유럽에서 성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적 성별을 변경하는 절차도 점차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20대의 독일인 제이미 씨는 자연스럽게 남자 형제들과 어울려 자랐습니다. 제이미 씨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여성성을 강요받으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Und dann kam aber irgendwann der Moment, wo die Gesellschaft einen Unterschied zwischen uns gemacht hat, wo dann irgendwie ich plötzlich anfangen musste, weibliche Klamotten zu tragen und wo irgendwie es hieß, dass mein Hobby nicht zu mir passt. 독일에서 제이미 씨처럼 생물학적 성과 타고난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법적 성별을 바꾸려면 2차례 정신감정과 법원 결정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4세 이상이 되면 법원 허가 없이도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Es ist höchste Zeit, dass wir nun auch die unnötig langen Gutachter und Gerichtsverfahren der Namensänderung als Unrecht beenden und dass wir heute endlich die Würde von trans-, inter- und nicht-binären Menschen achten. 스웨덴도 지난 17일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췄습니다. 성별 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성별 이상 증상 진단서가 없어도 됩니다. 당국의 승인이 없어도 성전환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Vi är redo att gå till beslut och genomföra en försiktig men likväl oerhört betydelsefull modernisering av den svenska lagstiftningen i syfte att förbättra livsvillkoren för transpersoner. 유럽에서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미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등은 유사한 법을 시행 중입니다. 다만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키우고 여성 전용 공간이 악용된다는 보수파의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높아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이 동물, 다름 아닌 낙타입니다. 사막을 거닐어야 할 낙타가 물에 빠져서 목만 내놓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난 16일 중동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날 두바이 전역에는 12시간 동안 무려 1년치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공항 활주로는 삽시간에 물바다가 돼 항공기들은 물 위에 착륙했고 배처럼 물 위를 둥둥 떠다녀야 했습니다. 비걱정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사막에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극단적인 기후변화입니다. 최근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도 이례적으로 폭우가 내려 사망자가 나흘 만에 110여 명으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작년 리비아에도 폭우와 폭풍이 몰아쳐 5천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주로 한번 가볼까요? 평소에 알록달록 빛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산호군락,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그런데 올해는 약 80%가 코랄빛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산호에 색상과 에너지를 주는 작은 조류가 수온 상승으로 떠나거나 죽으면서 이처럼 백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전체 해양 생물 4분의 1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산호. 미국 CNN은 2050년쯤이면 전 세계 산호의 99%가 죽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상기후 문제 과연 먼 나라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주산지 작황이 부진해져 우리가 매일 먹는 설탕과 올리브유, 커피와 김까지 줄줄이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사과값이 금값이 된 것도 같은 이유죠. 요즘 우스갯소리로 돈 있으면 사과를 먹고 돈 없으면 망고를 먹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즘 이 곤충의 습격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입니다. 수백조 마리의 매미떼가 조만간 미 대륙을 덮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221년 만에 최대 규모인데 이 매미떼가 인류 종말급 재앙을 가져올 거란 뜻에서 매미 개돈이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나뭇잎에 매미들이 빽빽이 앉아 있습니다. 잠깐 채집해도 수십 마리가 잡힙니다. 미국에서 각각 13년, 17년마다 땅속에서 기어나와 성충이 되는 주기 매미들인데 올해엔 221년 만에 처음으로 이 두 종류의 매미들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많으면 수백 조 마리가 미 중부와 동남부 등 16개 주를 뒤덮을 것으로 예상돼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비상입니다. is they haven't emerged in the same year since 1803, so 221 years ago when Thomas Jefferson was president. 최대 110데시벨에 달하는 엄청난 소음이 걱정거리입니다. 반려동물도 해를 입을까 동물병원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They are not toxic to pets. They won't sting or bite your pet. The only issue will present for your pet is if they were to ingest a large amount of them. 하지만 221년 만의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독성도 없고 단백질도 풍부하다 보니 매미를 채집해 각종 요리를 선보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The ones that are coming out by the tens of millions in the coming weeks, we are still working on that. 평소 나비 날갯짓에 영감을 받는 음악가는 엄청난 매미떼를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I'm hoping to go to some places that are heavily cicada oriented and try and do some cicada themed music with my. 생태학자들도 이번 매미떼가 식물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 오히려 생태계에 유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중국 남부지방 곳곳에 닷새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기록적인 홍수가 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하천 범람에 대비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해 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중국 광둥성의 한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어디가 도로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차량 안에 갇혀 있다가 구조대원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하기도 합니다.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강한 물살이 쏟아지면서 행인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시골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도 감쪽같이 쓸려나갔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중국 남부지방에 폭우가 계속되면서 광둥성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까지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기숙학교가 침수돼 학생 700여 명이 긴급 구조됐고 대부분 학교들은 긴급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광둥성 하천 50여 곳의 수위가 경계 수준을 넘어선 가운데 특히 베이강은 오늘 밤 사이 100년 만에 최고 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인근 주민 3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影响我国的这个冷暖空气都是异常活跃，给这个强对流灾害天气的一个出现是提供了比较有利的条件。 현재까지 이재민이 99만 명, 농경지는 3천여 헥타르가 물에 잠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한 대류성 날씨가 낙뢰와 돌풍을 만들어내면서 중국 남부에는 평년보다 50% 이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중국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지난 17일에 일본에서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있었는데요. 어젯밤 다시 대한해협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부산에서 약 50km 떨어진 지점으로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 일대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시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27분쯤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에서 북북동쪽으로 96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9km로 분석됐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50km 떨어진 대한해협으로 영남 지역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모두 88건 접수됐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지하철이 지나갈 때 흔들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지하철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났어요.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부산 36건을 비롯해 대구 16건, 경남 14건, 경북 12건, 울산에도 10건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최대 진도 2에 해당하는 흔들림이 감지됐는데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흔들림입니다. 근데 갑자기 울렁울렁 그런 느낌이 이게 뭐지 했는데 잠시 후에 그 자막에 뭐지 일본 지진 4.0 그거 뜨더라고. 앞서 지난 17일엔 일본 규슈와 시코쿠 사이 해협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부산과 경남 지역에선 흔들림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160여 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지만 새벽 1시를 기준으로 여진이 한 차례 발생한 만큼 향후 여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인공지능 AI 등 첨단 기술이 우리 삶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뿐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가 더 클 텐데요. 어떤 기술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최덕재 기자입니다. 어느샌가 익숙해져 버린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단순히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간의 영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검증된 강력함은 역시 생산성 향상에 있을 겁니다. 컨텐츠를 상당히 잘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 때문에 맥킨지 올해 1월 보고서에 따르면 무려 2조 6천억 달러에서 4조 4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년어치 우리나라 예산. 한때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다던 얘기를 듣던 AI가 곧 인간을 넘어설 거란 평가를 받는 데는 반도체 등의 성장이 한몫했습니다. 다만 AI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양의 전력은 여전히 숙제입니다. 애들 갖고 노는 3x3x3 큐브 있습니다. 똑똑한 2, 3학년 애들 2-3시간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키면 그 월성에 있는 원자력 발전기 하나, 전체 큰 거 하나를 2시간에서 3시간 발전한 전력이 있어야 3x3x3을 색깔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트레이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난관에도 AI는 이미 미래가 아닌 현재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신분증 진본과 사본을 비교하는 비전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신분증 위변조 판별 기술도 나왔고 별도의 언어 입력 버튼 조작 없이 자동으로 언어를 식별해 문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음성인식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방송을 보다가 AI로 재가공해 배포하는 플랫폼도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